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장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주항공 여객기는 무안공항 활주로가 끝나는 지점에 있는 이 콘크리트 둔덕을 들이받고 폭발했습니다. 이 둔덕이 사고를 키웠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종단 안전 구역을 벗어나서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희 무안 쪽은 그런 어떤 그 범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된 어떤 그 이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상황입니다. 종단 안전구역 밖에 있으니까 저희는 그 재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콘크리트 지지대를 갖다가 받친 거거든요. 네, 변호사님, 이 국토부 주장 요지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국토부에서는 무안공항의 방위각, 그러니까 로컬라이저 시설이라고 하는데 그 구조물이 활주로의 종단 안전구역에서 4, 5m 정도 바깥에 설치가 되어 있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콘크리트 재질이라든지 또는 2m 높이의 둔덕이었던 것, 이건 모두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고시 비행장 설치 기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계속해서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에서도 사실관계 조금 더 확인해보겠다라는 입장인데요. 만약에 국토부에서 이 방위과학 시설이 해당 기준이나 또 규정을 어긋난 것이다라는 또 입장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요. 공항을 설계했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감독자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국내 공항에도 같은 재질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방위과학 시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교수님,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국토부의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일단은 아무리 이해를 해도 저는 규정 위반으로 보입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국토부 고시거든요. 고시는 그 공항시설법 그 하위의 행정 규칙으로서 고시란 뜻 자체가 법적인 내용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고시는. 해당 부분에서 보면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국토부 브리핑은 지금 말 그대로 전문적인 국가적으로 전문적인 수준의 브리핑이잖아요. 근데 종단안전구역 바깥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해당 국토교통부 고시와 설치 지침을 보면 종단안전구역의 끝은 로컬라이저를 설치하는 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로컬라이저의 위치가 종단안전구역의 끝이 어디든 끝이 되는 건데 종단안전구역 밖에 로컬라이저가 있다는 것은 완전히 이상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공시설 전문가는 아니지만 고시 수준 정도의 판독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수준의 판독은 일반 국민들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브리핑이 문장의 해석을 고의든 아니든 과실이든 왜곡되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설치된 위치뿐만 아니라 콘크리트로 구성된 것도 좀 논란인 것 같은데 국토부에 따르면은 전체가 콘크리트인 게 아니라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고 흙으로 덮고 그 상부에 콘크리트 상판을 덮어서 안테나를 설치를 했다라는 건데 당초 설계를 했을 때 좀 부서지기 쉽게 설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해당 그 고시와 설치 지침에서는 포괄적으로 그 오버런 그 로컬라이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라이저까지가 종단안전구역인데 과주를 했을 때 위해하지 않은 지점에 설치하라고 돼 있는데 이제 재질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없어요. 근데 하지만 이 항공기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범지구적인 범국가적인 수준의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수단 자체가 이거는 항공기는 전 세계 인류가 쓰고 있는 기종 그리고 제조사가 공통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면 테슬라에 집중하는 이유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 국제 민간 항공기구 자체 그 조직의 규정을 아주 매우 신중하게 따라야 합니다.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그 부분에서는 재질까지 되어 있는데요. 지적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고 하잖아요.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증거를 수집해서 왜 콘크리트로 되어 있냐고 하니까 그 이전에 어디 공항은 콘크리트로 돼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직전에 말씀하신 그 종단안전구역의 밖이라서 재질의 기준에 자율성이 있지 않냐. 역시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의심되는 부분은 이거는 이제 저의 의심인데요. 그 설치를 그 해당 국제적인 일반적인 상례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더라도 높이를 낮추고 그리고 지중해서부터 시작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저 흙더미가 왜 있겠습니까? 흙더미는 있을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근데
지중해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이유 때문에 흙더미를 덮은 거죠. 흙더미를 덮었으니까 지중이 되니까. 예.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과주하는 이런 항공기 사고, 지금 현대 사고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숨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접근하는 항공기 기장 조종사 입장에서는 매우 직진을, 이탈이라는 게 끝까지 가서 이탈을 했잖아요. 그러면 직진성을 계속 유지를 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흙 둔덕 안에 콘크리트가 있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런 부분이 취약점이 좀 그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오전 국토부는 조종사와 관제탑이 이 비정상 상황을 인지하고 상호 합의하에 활주로 반대편에 착륙을 시도했다고 밝혔거든요. 랜딩 기어가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종사와 관제탑 모두 착륙하자라고 합의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그 문장과 단어를 신중히 발표하는 것 같고 예. 자세히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랜딩 기어가 펼쳐지지 않은 것을까지 협의했다는 언급을 얻고 그 이전 어제부터의 브리핑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사실은. 네. 메이데이 이후에 그 다음에 1번 방향에서 19번 방향으로 180도 선회하고 권고하고 기장에 수용해서 했다. 같은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아직 조사를 밝혀져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더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좀 황당한 내용이 이 무안공항 참사 다음 날 제주항공 같은 기종 여객기에서 랜딩 기어 이상 신호가 나타나서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최근 또 다른 동일 기종 여객기가 베트남에서 기체 결항으로 운항 불가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정말 계속돼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충격적이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28일 오후 11시 10분에 베트남 푸꾸옥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운항이 취소가 됐습니다. 예. 활주로까지 향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램프 리턴을 했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오후 10시 56분에 활주로로 갔다가 11시 21분에 한번 돌아오고 그리고 다음 날인 29일 0시 48분에 다시 한번 움직였다가 예. 1시 2분에 결국 복귀를 하면서 비행기 운항 불가 판정을 받은 건데요. 제주항공 측에서는 엔진 개통에 이상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 여객기와 같은 기종이고요. 또 그렇죠. 같은 제주항공의 비행기에서 또 이런 운항 불가, 이런 참사 직전에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국민들께서 많은 충격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사고 여객기와 동일 기종 여객기에서 나타난 이상 신호들 가볍게 넘기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이런 징후가 발견된 경우에는 또 그것이 또 어떤 그 공집합의 이렇게 좀 공유되는 부분이 있다면 네. 그 부분을 특별히 더 살피는 것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네. 네, 어제 제주항공 측은 향후 항공기 안전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항공기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정비 인력 확충 등 항공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 3월까지의 동계 기간 운항량을 10% 내지 15% 감축해서 운항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항공 내년에 65명의 정비사를 추가로 채용하고 여객기 운항량도 감축해서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제주항공의 정비사 수가 73명이 줄었고 정비 비용도 대형사의 절반도 안 된다는 사실이 좀 알려졌기 때문인데 좀 정비가 부실하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해당 그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위험성이 계속 더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순서가 바뀌었다. 이런 내용을 먼저 더 조사를 하고 나서 예. 했어야 하는데 우선 첫 국민들이 이 안타까운 참사에 의문을 제기할 때부터 그 기자님을 통해서 기자회견 할 때부터 예. 문제가 없이 정확히 했다고 답변을 먼저 했다는 자세. 국토부 브리핑하고도 어떻게 보면 상통합니다. 그런 부분은 순서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조사되는 수치를 보더라도 네. 항공 정비사 수를 2019년 대비로 해서 13.5%를 줄였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또 그 제주항공이 항공기 정비를 이유로 출발이 지연된 비율이 전체 항공사 중에서 제일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접근하기 쉬운 항공 스케줄이 매우 밀집도가 높았다는 것도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잦은 스케줄과 매우 짧은 정비 시간으로서 또 부득이 스케줄 지연까지 발생을 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촉박하게 움직이면 간과할 정도의 결함이나 이상이 발견됐을 때 정비사나 관리자들이 스케줄 조정을 위해서 중단을 시킬 수가 있었을까? 네. 매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환경적인 요인에서 위험성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로 참사 나흘째인데요. 유가족들은 무안공항에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유족들은 나흘 만에 사고 활주로를 방문을 했는데요. 먼저 희생자 신원 확인 절차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네, 중대본은요. 오늘 오전 6시를 기준으로 해서 희생자들의 전원의 신원이 확인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아마 국가수에서 DNA 감식 결과, 대조 결과까지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유족들에게 인계 절차 이런 부분도 빠르게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희생자들의 대부분은 지금 현재 공항 임시 안치소에 안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유가족들이 그 활주로까지 가서 그 고인들을 기리는 작은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상 뭐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활주로에는 민간인들 그리고 유족들도 접근이 좀 금지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라서 사고 지점 방문이 오늘 한시적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차량 16대를 나눠 타고 참사 지점을 방문을 해서요. 물론 이제 추가적인 수색도 필요하기 때문에 뭐 방문 시간은 30분 내외밖에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가족들은 아마 헌화를 하면서 가족들의 영면을 기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서 국토부는 한미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히려면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는데 교수님 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야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이 좀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조사의 부분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불가능한 것들을 지어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이러한 국민적인 관심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무마하고 또 덮고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꼭 우리 정부나 조사기관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국민적인 참사는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우리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절대 잊을 수가 없으니까 모든 요인을 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밝혀야 되겠고요. 네. 신속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확이 중요한 거고요. 네, 그 부분을 좀 당부드립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